네,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015년 8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했던 건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기록해둔 청와대 말씀 자료를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던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칭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나라 돈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관련 뉴스 두 가지가 크게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는 웃긴 거고요. 가관이고요. 뭐냐면 대통령과 그 대법원장이 독대하는데 전날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할지 다 써줬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둘이 만나는데 그 정도 판단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는 자기 판단이 있어야죠. 그걸 대신 써줬다는 거고 더 웃긴 건 대통령은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다는 거고 네, 물론 아직 확인됐다라는 사실은 없긴 한데요. 그걸 또 미리 빼내요. 사법부 수장이. 예. 연극도 아니고 한판. 그랬다는 거고 심각한 그게 웃긴 짓이고요. 저는 대통령하고 한테 이런 말 하십시오. 말씀 자료를 미리 빼내가지고 주고 그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런 말을 하고 연극 아닙니까? 연극 한 판에 너무 웃기고 국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주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이 나옵니다. 얼마 후에. 그러니까 대법원 뜻과 다른 것들이죠. 그렇죠. 사법부가 2심, 3심을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뒤집어요 결과를. 1심의 결과를. 심지어 그 1심 판사 징계까지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사법부 독립은 개뿔입니다. 진짜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네, 예. 또 대통령 말씀 자료, 그러니까 문건 이름 자체가 대통령 말씀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도 쓰여 있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에 이바지하는 사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연극이에요 한판에. 예. 다음 순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영장이 또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임종원 전 차장만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저희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임정원 전 차장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실무 책임자였지만 지시자가 있는데 당연히 실무가 혼자 합니까? 근데 지시자로 가지 않고 임종원 전 차장에서 끝내라 라는 시그널로 계속해서 읽히는데 영장 판사들부터 이제 자기들과 직간접 관련 있는 선배들이 다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영장을 낼 수 있겠냐?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고. 예. 법관의 독립은 바로 이런 데서 스스로 입증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이 아니라고. 네, 결국 제 식구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재판도 사실은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그 판사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판사들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피부에 와닿지가 별로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 줄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예. 사법부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자, 시간이 오늘 그다지 없네요. 한 2개. 네, 북한 관련된 소식 그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내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원산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미군 유해를 이송하는 방안에 의견이 접근했다라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폼페이오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예. 저게 뭡니까?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하지만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질질 끄지는 않겠다라고요. 상원 외교위에 외교위원회. 가서 예, 외교는 상원이 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의 분위기, 정치권의 분위기는 현재 조중동 종편 우리 보수정당 생각하면 똑같아요. 완전히. 예. 왜 북한에 끌려다니냐 이거거든요. 그거 익숙하잖아요. 그 논리가 우리가. 트럼프도 또 폼페이오도 이런 국내 여론을 상대해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이건 그냥 정치적 멘트입니다.
상대가 상원위원회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주목할 지점은 시한을 언급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첫 임기, 임기, 예. 마지막까지는 해결하겠다. 예. 그렇게 그 시한을 이야기한 건 처음입니다. 나머지 뭐 질질 끌리니 아니니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아, 그쪽도 상황이 그렇구나 이런 거고요. 핵심은 그 시한이 나왔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 모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 자, 다음 하나.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왔긴 했죠. 예, 예. 전날에는 또 공장장도 출석을 했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특수관계이기도 하고 주진우 기자는 그리고 사실 선거 기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간이라 말을 기다려왔는데 어제 주진우 기자가 경찰 수석했으니 한 번만 제가 언급하자면 이게 이제 프레임이 이재명 지사가 사주를 해서 혹은 사주를 받아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의 이익에 반하도록 무마해줬다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예. 전후 관계를 아는 저로서는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김부선 씨가 주준우 기자의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주준우 기자가 김부선 씨를 도와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 주준우 기자는 누구 사주를 받고 대신 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고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어제 현장 인터뷰 다른 게 있나요? 네,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게 두 번째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이었는데 장자연 씨 사건인데 조선일보 일가는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취재 열심히 한 저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어요? 언제 정의를 따졌어요? 아니 친일, 반민족, 반헌법, 친독재 이런 게 무슨 진실입니까 정의입니까? 네, 어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요. 자신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하는 대답이 언론 있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버릇없이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버릇이 없고 반론은 주진우 기자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제 그냥 생중계됐던 방송 중 일부를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영장이 또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임종원 전 차장만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임정원 전 차장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실무 책임자였지만 지시자가 있는데 당연히 실무가 혼자 합니까? 근데 지시자로 가지 않고 임종원 전 차장에서 끝내라 라는 시그널로 계속해서 읽히는데 영장 판사들부터 이제 자기들과 직간접 관련 있는 선배들이 다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영장을 낼 수 있겠냐?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고. 예. 법관의 독립은 바로 이런 데서 스스로 입증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독립이 아니라고. 네, 결국 제 식구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재판도 사실은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그 판사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판사들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피부에 와닿지가 별로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 줄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예. 사법부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자, 시간이 오늘 그다지 없네요. 한 2개. 네, 북한 관련된 소식 그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내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원산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미군 유해를 이송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했다라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폼페이오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저게 뭡니까?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질질 끄지는 않겠다라고요. 상원 외교위에 가서 외교는 상원이 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의 분위기, 정치권의 분위기는 현재 조중동 종편, 우리 보수 정당 생각하면
똑같아요. 완전히. 예. 왜 북한에 끌려다니냐 이거거든요. 그거 익숙하잖아요. 그 논리가 우리가. 트럼프도 또 폼페이오도 이런 국내 여론을 상대해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이건 그냥 정치적 멘트입니다. 상대가 상업위원회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주목할 지점은 시한을 언급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첫 임기, 예. 예. 마지막까지는 해결하겠다. 예. 그렇게 그 시한을 이야기한 건 처음입니다. 나머지 뭐 질질 끌리니 아니니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아, 그쪽도 상황이 그렇구나 이런 거고요. 핵심은 그 시한이 나왔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 모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 핵심이 나옵니다. 얼마 후에. 그러니까 그러자 대법원 뜻과 다른 것들이죠. 그렇죠. 사법부가 2심, 3심을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뒤집어요 결과를. 1심의 결과를. 심지어 이거는 그 1심 판사 징계까지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사법부 독립은 개뿔입니다 진짜 그때는 생각해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네, 예. 또 대통령 말씀 자료 그러니까 문건 이름 자체가 대통령 말씀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도 쓰여 있는데요. 비정상의 정상화에 이바지하는 사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연극이에요 한판에.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영장이 또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임종원 전 차장만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저희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임정원 전 차장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실무 책임자였지만 지시자가 있는데 당연히 실무가 혼자 합니까? 근데 지시자로 가지 않고 임종원 전 차장에서 끝내라 라는 시그널로 계속해서 읽히는데 영장 판사들부터 이제 자기들과 직간접 관련 있는 선배들이 다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영장을 낼 수 있겠냐?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고. 예. 법관의 독립은 바로 이런 데서 스스로 입증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이 아니라고. 네, 결국 제 식구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재판도 사실은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네,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015년 8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했던 건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기록해둔 청와대 말씀 자료를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던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칭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나라 돈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관련 뉴스 두 가지가 크게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는 웃긴 거고요. 가관이고요. 뭐냐면 대통령과 그 대법원장이 독대하는데 전날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할지 다 써줬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둘이 만나는데 그 정도 판단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는 자기 판단이 있어야죠. 그걸 대신 써줬다는 거고 더 웃긴 건 대통령은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다는 거고 네, 물론 아직 확인됐다라는 사실은 없긴 한데요. 그걸 또 미리 빼내요. 사법부 수장이. 예. 연극도 아니고 한판. 그랬다는 거고 심각한 그게 웃긴 짓이고요. 저는 대통령하고 한테 이런 말 하십시오. 말씀 자료를 미리 빼내가지고 주고 그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런 말을 하고 연극 아닙니까? 연극 한 판에 너무 웃기고 국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주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장자연 씨 사건이었는데 장자연 씨 사건인데 조선일보 일가는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취재 열심히 한 저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어요? 언제 정의를 따졌어요? 아니 친일, 반민족, 반헌법, 친독재 이런 게 무슨 진실입니까? 정의입니까? 네, 어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요. 자신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하는 대답이 언론 있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버릇없이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버릇이 없고
반론은 주진우 기자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제 그냥 생중계됐던 방송 중 일부를 얼마나 버릇이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영장이 또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임종원 전 차장만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임정원 전 차장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실무 책임자였지만 지시자가 있는데 당연히 실무가 혼자 합니까? 근데 지시자로 가지 않고 임종원 전 차장에서 끝내라 라는 시그널로 계속해서 읽히는데 영장 판사들부터 이제 자기들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선배들이 다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영장을 낼 수 있겠냐?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고. 예. 법관의 독립은 바로 이런 데서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독립이 아니라고. 네, 결국 제 식구 감싸고 있는 모습. 왜 그 판사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판사들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피부에 와닿지가 별로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 줄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예. 사법부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자, 시간이 오늘 그다지 없네요. 한 2개. 네, 북한 관련된 소식 그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내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원산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미군 유해를 이송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했다라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폼페이오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예. 저게 뭡니까?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하지만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질질 끄지는 않겠다라고요. 상원 예, 외교위에 외교위원회. 가서 예, 외교는 상원이 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의 분위기, 정치권의 분위기는 현재 조중동 종편 우리 보수정당 생각하면 똑같아요. 완전히. 예. 왜 북한에 끌려다니냐 이거거든요. 그거 익숙하잖아요. 그 논리가 우리가. 트럼프도 또 폼페이오도 이런 국내 여론을 상대해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이건 그냥 정치적 멘트입니다. 상대가 상원위원회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주목할 지점은 시한을 언급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예. 마지막까지는 해결하겠다. 예. 그렇게 그 시한을 이야기한 건 처음입니다. 나머지 뭐 질질 끌리니 아니니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쪽도 상황이 그렇구나 이런 거고요. 핵심은 그 시한이 나왔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장관 모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 자, 다음 하나.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왔긴 했죠. 예, 예. 전날에는 또 공장장도 출석을 했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특수관계이기도 하고 주진우 기자는 그리고 사실 선거 기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간이라 예, 말을 기다려 왔는데 어제 주진우 기자가 경찰 출석했으니 한 번만 제가 언급하자면 이게 이제 프레임이 이재명 지사가 사주를 해서 혹은 사주를 받아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의 이익에 반하도록 무마해줬다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예. 전후 관계를 아는 저로서는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김부선 씨가 주진우 기자의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를 도와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 주진우 기자는 누구 사주를 받고 대신 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고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어제 현장 인터뷰 다른 게 있나요? 네,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게 2번째입니다. 장자연